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92%를 기록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주에 0.58% 상승했는데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도 상당히 크게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4.41% 상승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 전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도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풀이되고요. 또한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리츠 ETF와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ETF, 리츠 ETF를 포함해서 이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한 자금 유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유입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개별 종목별로 보면 기초자산인 하나증권 빌딩의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8,000원을 넘었고요. 이외에도 SK 리츠, 삼성 FM 리츠, 한화 리츠, 롯데 리츠, D&D 플랫폼 리츠 등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배당락이 있었던 이스밸류 플러스 리츠는 4% 이상 하락했고,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11월 말 배당락 이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죠. 이 앞두고 또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정보 업체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ADP가 지난 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은 32,000명 줄어서 시장의 전가 전망과 달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3월 이후로 최대 감소폭이고 최근 4개월 중 세 번째 감소인데요. 이 같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해서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는 이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6%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오는 9일부터 10일에 열린 FOMC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별 리츠별로 보면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9개 리츠가 상승하고 3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코랑코 더원 리츠로 한 주 동안 무려 12.98%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8,000원을 훌쩍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가 있죠. 명확하게 주가가 오르는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하나증권 빌딩의 임차인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 시기가 도래했고, 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랑코 더원 리츠뿐만 아니라 SK 리츠도 한 주 동안 5.51% 올라서 상승폭이 컸고요. SK 리츠 같은 경우에 최근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JR 글로벌 리츠, D&D 플랫폼 리츠, 대신 밸류 리츠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랑코 더원 리츠, SK 리츠, 롯데 리츠, 한화 리츠, 삼성 FM 리츠, D&D 플랫폼 리츠 등 6개 리츠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배당락이 있었던 이스밸류 플러스 리츠는 한 주 동안 4.51% 하락하면서 가장 낙폭이 컸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마이너스 1.37%를 기록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여러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리츠 투자자들 입장에 다소 실망스러운 이제 소식이 있었죠.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결국 제외됐다는 소식이고요. 이 내년부터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 세율의 분리과세 제도가 3년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 제도 자체가 이제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45%까지 적용되던 유인세 부담을 낮춰서 배당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다만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리츠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 대상에 제외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리츠 협회를 비롯해서 리츠 업계에서 아주 이제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주요 리츠 AMC들의 어떤 인력 이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상장시킨 신한 리츠 운용의 핵심 인력이었죠. 김병직 CIO가 회사를 떠나기로 했는데요. 이달 말일 것으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제 회사 측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김 C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 설립될 당시부터 신한 알파 리츠,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상장까지 신한 리츠 운용의 역사를 고스란히 함께한 인물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올해 초 이제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신한 리츠 운용 자체가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김 CIO가 떠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대신 밸류 리츠 상장을 이끌었던 핵심 운용 퇴사를 떠나는데요. 대신 자산 신탁에서 리츠 투자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용곤 상무가 최근 회사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박상무 후임은 대신 밸류 리츠를 함께 상장시켰던 한근욱 팀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 상장 리츠 운용력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히스토리에 대한 어떤 영속성도 떨어지고 또 운용의 안정성에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